대체 한국에 왜 가는 거야? 거길 왜 가려고 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의 마르셀라는 친구들에게 한국행을 이야기했을 때 돌아온 반응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 한국이냐라는 말들이 그녀를 따라다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한국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그저 K-팝과 김치 정도로만 아는 나라였죠. 마르셀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녀도 한국행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교환 근무 기회였고 한국팀과 협력하기 위한 6개월간의 출장이라 그냥 의무적으로 가야 한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은 은근히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정말 그렇게도 특별할 게 없는 곳일까? 그저 일만 하다 돌아오는 걸까?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날 밤 마르셀라는 친구들에게 내가 한국에서 별거 없으면 그냥 소주 한 병이나 들고 올게 라고 농담을 던지며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다음날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마르셀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국의 첫인상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후 어떤 사건들이 그녀를 한국의 팬으로 만들어버렸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마르셀라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단순히 깔끔하다 정도의 느낌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은 단순히 깔끔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길을 안내해주는 디지털 스크린, 어디를 가도 들리는 다국어 안내방송,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놀랄 만큼 정돈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를 진정 놀라게 한 건 입국심사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입국심사대의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인사하며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은 그녀를 긴장감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출국심사를 받을 때의 경험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당시 그녀는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와 느린 업무 처리 때문에 짜증이 났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이라고? 밖으로 나오니 공항버스와 지하철 안내 표지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버스 티켓을 사려는 그녀에게 직원이 다가와 영어로 도와주더니 필요한 노선을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그녀에게도 이동이 간단하게 느껴졌죠. 버스에 올라타고 창밖을 보며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그녀는 점점 더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고 차량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아시아의 도시인가? 부에노스아이레스와는 확연히 다른 도시의 모습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살던 곳은 공공교통이 열악하고 도시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한국의 도로와 대중교통 체계는 그녀의 기대를 완전히 초과한 것이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마르셀라는 한국식 생활에 대한 첫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바닥 난방 덕에 금세 편안해졌어요. 아, 이게 한국식 온돌이라는 건가? 마치 부드러운 온기가 그녀를 감싸는 것 같아 신기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현지 동료들이 추천한 근처 식당으로 가니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메뉴판은 그녀에겐 거의 암호처럼 보였지만 QR코드로 영어 번역이 가능하다는 점에 또 한 번 놀랐죠. 그리고 나온 음식들. 이게 기본 반찬이라고? 무료로? 테이블 가득 차려진 반찬은 그 자체로 마르셀라에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작은 사이드 메뉴 하나도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까요. 음식의 맛도 정말 특별했습니다. 매운 양념의 맛이 생소하면서도 중독성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마르셀라는 호텔 방에서 하루 동안의 경험을 떠올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출발 전 친구들에게 했던 농담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대단한 곳일 줄 누가 알았겠어? 이제 그녀의 마음속엔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한국의 모습이 날 놀라게 할까?
다음 날 아침, 마르셀라는 업무 시작 전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 숙소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자리 잡은 작은 편의점들과 카페들은 아직 이른 시간임에도 이미 북적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려고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이게 다 뭐야? 작은 공간에 빼곡히 채워진 다양한 물건들, 간편한 도시락, 각종 음료, 심지어 화장품까지. 아르헨티나의 편의점은 그저 몇 가지 과자와 음료만 놓여있는 소박한 곳이 대부분이었기에 이곳은 작은 마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에 삼각김밥과 커피를 하나씩 골라 계산대로 갔습니다. 점원이 미소를 지으며 봉투에 물건을 넣어주는 모습에 그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렇게 친절할 필요까지 있나? 라고 생각했지만 기분 나쁘지 않은 친절함이 그녀를 안심시키는 듯 했죠. 도시락을 숙소에서 간단히 해결하고 회사로 향한 그녀는 또 다른 놀라움을 마주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모두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줄을 서서 승차하고 좌석은 먼저 탄 순서대로 앉는 모습은 그녀의 눈에 매우 신선하게 비쳤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지하철이라면 아수라장이겠지. 거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어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그녀는 한국의 업무 환경에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사무실의 청결함과 깔끔한 디자인이었어요. 책상 위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각자 사용하는 사무용품들도 모두 최신식이었죠. 우리 회사도 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회사의 환경은 또 다른 차원에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한국 동료들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그녀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발표를 이어가며 정리된 자료를 공유하는 모습은 그녀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업무를 끝낸 뒤 감사 인사를 잊지 않는 그들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이 모든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모습에 그녀는 내심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은 그녀를 데리고 근처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전통적인 한식을 경험할 차례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차려진 불고기와 찌개, 다양한 반찬들은 그야말로 눈과 입을 동시에 즐겁게 했습니다. 동료들이 젓가락 사용법을 알려주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에 그녀도 자연스럽게 웃게 되었어요. 음식을 한 입 먹은 뒤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맛은 뭐지? 매콤하고 짭짤한데 끝맛이 깔끔해. 그녀는 처음엔 낯설었던 매운맛에 금방 익숙해졌고 이내 그 독특한 풍미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들과 함께 한강공원을 거닐며 마신 편의점 맥주는 그녀의 하루를 완벽하게 마무리해줬습니다. 마르셀라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던 선입견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해 무지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왜 이 나라를 몰랐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K-팝이나 TV, 드라마로만 설명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매력적인 곳임을 깨닫게 된 하루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르셀라는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동료들에게 들었던 또 다른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밤 문화는 정말 특별해요. 꼭 경험해 보세요. 평소엔 그렇게 늦게까지 밖에 놔두는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왠지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조금 늦어져도 괜찮겠지. 그녀는 근처의 핫플레이스로 알려진 강남 거리를 찾아갔습니다. 저녁 8시가 넘었음에도 거리엔 사람들이 가득했고 화려한 네온 사인이 곳곳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와 각양각색의 패션으로 무장한 사람들. 마르셀라는 마치 영화 세트장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죠.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건 노래방이었습니다. 동료들이 그녀에게 한국에서는 노래방을 가야 진짜 밤문화를 즐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추천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용기를 내어 혼자라도 한번 들어가 보자고 생각한 그녀는 가장 가까운 노래방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노래를 부를 수도 있나요? 직원은 활짝 웃으며 그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에 뜨는 낯선 한국 노래 제목들 사이에서 익숙한 팝송을 발견하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벽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고품질의 음향과 다양한 효과는 그녀를 무아지경으로 만들었죠.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활기차게 느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래방을 나와 강남 거리의 포장마차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며 사람들을 관찰하던 그녀는 또 하나의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웃고 이야기하며 낯선 사람들끼리도 금세 어울리는 이 분위기 말이에요. 포장마차 주인이 건넨 따뜻한 어묵. 국물 한 컵은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녀를 환영한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너무 친절해요. 이건 상상도 못했던 경험이에요.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난 젊은 커플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다음에 가볼 만한 장소들을 추천하며 명함까지 건넸습니다. 혹시 길을 잃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라는 말에 그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마르셀라는 그날 경험한 모든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노래방에서의 해방감, 포장마차의 따뜻한 국물, 거리에서 느낀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은 그녀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죠.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에 대해 그렇게 말했던 건 사실 우리가 몰랐던 거야. 이 나라는 정말 숨겨진 보물이야. 그녀는 이제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선 이렇게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이 놀라움과 감동을 친구들에게 꼭 전해야겠어.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올 날을 기다려야지. 마르셀라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 동료들이 추천해준 한국의 전통 찻집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시간을 맞아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는 전통 한옥 찻집의 풍경은 그녀를 또 한 번 매혹시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나무 향과 함께 차분한 분위기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혼자 오셨나요? 편안히 즐기세요. 직원이 건네는 부드러운 인사에 미소를 띠며 자리에 앉은 그녀는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여러 종류의 차 중에서 매실차를 선택한 그녀는 다도를 배우는 듯한 정성스러운 차 준비 과정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차가 눈앞에 놓이자 그녀는 향기를 먼저 맡아보았습니다. 이 향은 정말 마치 자연 속에 있는 것 같아. 매실차를 한 모금 마신 그녀는 입안에 퍼지는 달콤하면서도 상쾌한 맛에 놀랐습니다. 잠시 후 찻집 주인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이곳은 손님들께 한국 전통차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는 차의 유래와 마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 전통 문화의 일부를 간단히 알려주었습니다. 마르셀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한국에 대해 정말 무지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고요하고도 깊이 있는 문화가 숨어 있었군요. 그녀는 찻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이 평온해지고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단순한 경험을 넘어 그녀의 내면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날 동료의 초대로 한국 전통시장을 방문한 그녀는 또 다른 차원의 매력을 경험했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소리와 사람들의 에너지에 압도되었어요. 각종 길거리 음식 냄새가 어우러진 공간에서 동료가 사준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녀는 환희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맛있어요. 왜 이제야 알게 된 거죠? 호떡 속에서 흘러나오는 달콤한 시럽과 고소한 견과류의 맛은 그녀의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시장에서 처음 만난 어르신들이 웃으며 던지는 맛있게 먹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도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종이학으로 접은 작품들을 판매하던 작은 가게에서 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의 예술과 전통의 섬세함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종이학을 하나 선물로 받으며 가게를 나서던 순간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매 순간 이 나라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있어.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이 경험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요. 여기 있는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배워가야겠어.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 이 모든 걸 꼭 이야기해줘야겠지. 한국에서의 나날이 계속될수록 마르셀라는 점점 이 나라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죠. 하지만 너무나 순조로웠던 적응 과정에는 작은 의구심도 생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들 친절하지? 정말 모두가 이런 걸까? 아니면 내가 운이 좋은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마르셀라는 작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스마트폰 배터리가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그녀가 회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빠듯해지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뭐야,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많다면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안 주네? 혼란스러운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근처의 작은 상점에 들어가 주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영어를 하실 줄 아세요? 제가 길을 잃었어요. 하지만 상점 주인은 그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르셀라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상점을 나서야 했습니다. 내가 너무 기대했던 걸까? 순간적으로 실망감이 밀려왔고 그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 가졌던 긍정적인 이미지를 잠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Excuse me, are you lost? Can I help you? 그녀는 다급해 보이는 마르셀라의 표정을 보고 먼저 말을 걸었던 것이었죠. 놀란 마르셀라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고 설명했고 여성은 친절하게 그녀의 스마트폰을 자신의 보조 배터리에 연결해주며 GPS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회사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같이 가줄까요? 마르셀라는 예상치 못한 친절에 감동했지만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고맙지만 혼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여성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낯선 사람끼리도 종종 돕곤 해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길을 걷는 동안 그녀는 이 여성과 한국의 문화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자신도 외국에서 길을 잃은 경험이 많았다며 그런 기억 때문에 항상 길 잃은 사람을 보면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마르셀라의 마음을 완전히 녹였습니다. 회사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마르셀라는 고마운 마음에 커피 한 잔을 사주겠다고 했지만 여성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당신도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걸로 충분해요. 회사로 들어선 뒤 마르셀라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완벽하게 친절할 순 없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확실히 진심이 담긴 따뜻함을 가진 것 같아. 그녀는 그날 이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한국 문화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뒤에도 마르셀라는 아까 만난 여성의 친절함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내가 그분께 커피라도 사줬어야 했는데 작은 아쉬움과 함께 그녀는 오늘 겪은 일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곱씹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업무 중 또 다른 사건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화상회의를 앞두고 있던 마르셀라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저장해 둔 USB를 서랍에 두고 온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낭패를 본 기분이었죠. 어떡하지? 이 회의는 정말 중요한데. 그녀의 얼굴이 굳어가고 있던 찰나 같은 팀 동료인 민수가 그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아, 제가 USB를 숙소에 두고 온 것 같아요. 지금은 회의 시간이 너무 가까워서 찾으러 갈 수가 없어요. 민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팀 서버에 백업 파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민수는 재빠르게 팀 내부 자료를 확인했고 마르셀라가 준비한 발표 자료의 최신 버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파일을 그녀에게 전송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당연히 도와야죠. 그 도움 덕분에 마르셀라는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칠 수 있었고 회사 임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민수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현하며 점심을 사겠다고 제안했지만 민수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한국에서는 팀워크가 중요하니까요.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의 말은 단순한 겸손 이상이었습니다. 마르셀라는 민수뿐 아니라 회사에서 만난 다른 동료들 역시 비슷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기꺼이 손을 내밀고 큰 보상을 바라지 않는 이 문화가 그녀에겐 신선하고도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한국 문화를 더 알아보기 위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정이라는 한국 특유의 정서에 대한 설명을 읽으며 오늘 하루가 얼마나 이 문화를 잘 보여줬는지 깨달았죠. 그냥 친절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다르게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 같은 거랄까?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이 겪은 2가지 일화를 아르헨티나에 있는 친구들에게 메시지로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한국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했지? 사실 나도 그랬어. 그런데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 이 나라에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 꼭 와서 직접 경험해봐. 그녀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리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여행지나 출장지가 아니었어. 이제는 내 마음속 또 다른 고향 같아. 너희도 기회가 되면 꼭 가보길 추천할게. 약속해,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도 마르셀라처럼 한국의 매력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경험한 한국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더 많은 한국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